어떻게 보면 인생의 이제 거의 반을 사신 거잖아요. 새 인생 반을 찾기 위한 해가 올해 한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한 해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나머지 인생이 좀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건강적으로는 그래도 안정이 조금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거 되게 심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티를 잘 못 내시지만 그게 조금씩 그래도 한 100이 있었다면 그 중에 한 30~40%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구 인호드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네네네. 2025년 2025년 48세 되시는 네. 말띠분들의 신년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네. 이분들이 2024년 갑진년에는 네. 좀 어떤 한 해를 보냈고 힘든 일들이 있었다면 좀 어떤 것들 때문에 힘드셨을까요?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48세면 이제 무호생이시거든요. 네네. 네, 이제 무호생 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힘든 거 계속 들어와요. 예를 들면은 내가 금전적으로도 힘들어야 되고 가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가정 안쪽으로도 힘들어야 돼요. 왜냐면 내 배우자가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경향도 있고 내 가정을 힘들게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호생 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은 진짜 좀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혼을 해야 되나? 또는 떨어져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 정도로 힘들어야 된단 말이죠. 네네. 근데 올해부터는 조금 좋은 거는 건강의 안정수는 들어와요. 네, 내 건강의 안정수는 들어오고 그리고 내 인연, 내 관계에 대한 발전도 좀 들어오거든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말 이 부부지만 정말 갈라선 인연이라면 다른 인연에서 조금 발전이 들어오고 네네. 네. 아니면은 부부로서 내가 조금 더 우리 좀 화목해졌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은 다시 관계로서의 발전이 좀 이어질 수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건강이나 관계로서의 발전되는 건 되게 좋아요. 네. 근데 하지만 하반기부터 재물운에 안정이 들어오긴 하는데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솔직하게 뿌린 만큼 수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무호생 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조금 인연의 발전이나 관계 정리 네. 이런 게 들어오고 그 정리된 인연이나 이제 관계로 인해서 네네. 그리고 하반기 때는 금전이나 재정에 조금 안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조금 좋은 한 해를 보낼 수 있다는 신호일까요? 그쵸.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48세 이제 무호생 네. 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이제 거의 반을 사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새 인생 반을 찾기 위한 해가 올해 한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한 해라고 보고 올해 한 해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나머지 인생이 좀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네. 좀 제가 알기로는 우직하게 정말 한 길만 달려오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이분들의 성격이랑 성향이랑 연관 지어서 봤을 때 네. 건강 쪽으로 조금 안 좋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네. 건강 쪽으로는 올해는 어떨까요? 제가 아까 뭐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네네. 건강적으로는 그래도 안정이 조금 들어올 거예요. 조금. 조금 들어오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거 되게 심하시거든요. 근데 네네. 여러분들이 티를 잘 못 내시지만 네네. 스트레스 받는 게 되게 심하긴 한데 그게 조금씩 그래도 한 100이 있었다면 그 중에 한 30~40%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이 그리고 가장 많이 질문을 주셨던 게 네. 자신의 직장에서 네. 좀 자기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많다고 하셔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 한 해가 좀 나아질까요? 올 한 해는 내가 주변적인 상황을 되게 좋게 만들 순 없지만 네네. 내 자체의 상황은 좀 안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40대 후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직장에서 인정수나 안정수 같은 경우에는 50대가 돼야 들어와요, 솔직하게. 네,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네네. 가정 쪽에서의 조금 가정 쪽에서 이제 가장으로서 네.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가장으로서는 항상 가장의 역할을 했어요, 모생 말띠분들이. 네네. 가장으로서 역할을 했지만 그걸 솔직하게 집에서도 그렇고 조금 인정받기 힘든 상황이시고 네네.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은 날 인정해 주는데 내가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았다. 네네. 집안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관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시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예를 들어 정 부부라면 정 안 맞으면 진짜 떨어지는 게 맞고요. 네네. 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끌려갈 것 같다 이러면 끊어내는 게 맞아요. 근데 말띠분들이 좀 불필요할 정도로 정이 너무 많은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거를 잘 했으면 좋겠지만 특히 무호생 말띠 여자분들, 여자는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여자는 그놈의 동정심 때문에 인생을 쉽게 말아먹는다고. 네네. 네. 만약에 진짜 결혼했는데 내 배우자가 네네. 정말 인간이 안 된다, 이거 고쳐지지 않는다. 음. 근데 나는 이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도 계속 살고 싶어. 이게 동정심이랑 진짜 사랑인지 그걸 좀 헷갈리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말띠분들 위해서 네.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